오늘은 흑광왁스, 백광왁스 두 가지 제품으로 테스트 해볼 건데요. 사실 요즘은 고체 왁스보다 물왁스를 간편해서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실 거예요. 이 두 가지 제품은 모두 2만원대인데 저는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고 가격 대비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차를 하고 시간 관계상 본네트만 세차하고 빨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세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시간 관계상 본네트만 했고요. 네. 흑광왁스와 백광왁스 비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고체 왁스의 특장점과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고체 왁스가 물왁스보다 좋은 점은 깊은 광택감입니다. 무엇보다 내구성과 보호력이 월등히 뛰어나죠. 제가 생각하는 왁싱 주기는 환자 병자는 한 달에 한 번, 일반인은 계절에 한 번을 추천드립니다. 세차 환자분들도 매주 하는 건 오히려 차에 독이 됩니다. 정리하면 최대 한 달에 한 번, 최소 계절에 한 번입니다. 이건 고체 왁스 왁싱 기준입니다. 어쨌든 도장면에는 물리적인 접촉을 지양해야 합니다. 한번 왁싱하면 물왁스로 관리하는 것을 또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봄에 왁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물왁스로 관리하고 여름에 또 왁싱하고 계속 물왁스로 관리하고 가을에 또 왁싱하고
사계절에 한 번씩은 추천드리고, 뭐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오염도가 심할 때에는 앞당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왁스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가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내 차를 평생 관리해야 하는데 매주 3에서 뭐 4시간? 4시간 정도의 세차를 하는 것은 노동이 되고, 그 의무감은 오히려 세차를 놓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전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즉, 세차를 위한 세차를 하게 되죠. 제일 좋은 세차법은 가장 적은 시간과 노력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려야 됩니다. 바로 세차에 최적화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해보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지금 영상이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백광왁스로 관리된 차는 이 간단한 세차만으로도 이 깊은 광택감이 유지되고, 슬립감도 유지되고, 비딩도 유지되고, 계절에 한 번 관리한 차입니다. 마찬가지 특광왁스를 관리한 차를 보면 그냥 아직 왁스를 올리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깊은 광택이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냥 이대로 세차를 끝내도 되지만 컨텐츠를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왁싱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왁싱은 어플리케이터로 시계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든 많이 바를 필요 없이 골고루 바르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광왁스의 가장 큰 장점인 그 클렌징 기능,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더러워진 부분이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검게 변하거든요. 클렌징 기능으로 백광왁스의 가장 좋은 점입니다. 왁스의 가장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플리케이터를 누르는 압력은 그냥 아무 힘 주지 않고 그냥 결대로만 문질러 주는 겁니다. 골고루 발라주시고 많이 발라주시지 않고, 거의 끝났는데요. 옆에서 한번 이렇게 비스듬히 확인해 주시면 빈 곳이, 왁싱 안 한 곳이 보이는데 보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저만의 노하우인데, 저는 10분의 경화 시간을 가지라고 제조사에서는 말을 하는데, 저는 한 3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한 번 바르고 경화 시간을 그렇게 오래 갖지 않고 그냥 바로 용에 물을 묻힌 다음에 한 번 닦아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른 용으로 마무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백광학스, 흑광학스 마찬가지로 집진력이 좀 있어요. 그 먼지를 잡아당기는 정전기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끝나고 나서 외부에 주차를 하시면 꽃가루나 아니면 그 미세먼지가 정말 많이 앉게 돼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물로 한번 정전기력을 좀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골고루 왁싱이 얼룩지지 않게 전부 다 일정한 광택감을 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전에는 왜 이 설명을 안 드렸냐면 혹시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봐 제조사에서 하는 레시피대로 하질 않아서 혹시 뭐라고 좀 해야 되나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저 아는 지인이 영상을 보고 너만의 그 노하우를 왜 얘기하지 않았냐, 그거는 너만이 갖고 있는 너가 오랫동안 세차를 하면서 알아갔던 노하우니 구독자 또는 시청자분들한테 그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나 제 방식대로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젖은 용으로 물기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적셔준 다음에 한번 쫙 짜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가면 이런 물들이 생기는데, 이런 물들을 생기지 않도록 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이런 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히 물기를 제거하라는 말이 아니고 얼룩이 지지 않게.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왁싱한 부분이 균일한 광택감으로, 통일된 광택감으로 특히 백광학스는 아주 깔끔한, 선명하고 깔끔한 걸로 여러분한테 보답을 할 겁니다. 지금 흰차 흰차를 타시는 분들은 그냥 고민 말고 백광학스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좋은 왁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편리한 왁스는 있을 수 있고, 이것보다 어느 한 면이 좋을 수는 있어도 종합적으로는 백광학스를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흰차에 최적화된 왁스입니다. 마른 용으로 마무리해 줍니다. 자, 이 방법이 왜 좋냐면 너무 간편해서 그래요. 이거 경화시켜서 하면 뻑뻑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뻑뻑함을 부드럽게 만들면 광택이 막 살아나는데, 그거는 그 광택은 물론 지금 제가 하는 방법보다 광택감이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그리고 오래 가진 못합니다. 이 방법은 은은한 깊은 광택이 되게 오래 가고요. 제조사에서 하는 그런 방법은 바로 세차를 마치고 왁싱을 한 후에는 정말 반짝거리고 한데, 그 반짝거림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물론 내구성이나 보호력 이런 것들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일으켜야 할 예를 들면 뭐 웨딩카나 아니면 뭐 첫 데이트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굳이 경화 시간을 오래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경화 시간이 오래돼서 도장면이 뻑뻑하다면 스월 마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세차를 많이 해보시고 샵 정도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의 노하우인데, 사실 그분들은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관리하신 분들이 광택을 내려오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네, 그 영상이 잠깐 끊겼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월 마크는 보통 고체 왁스 뻑뻑한 때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차량에 따라서 그 기본 클리어층 강도가 좀 강한 차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 좀 저렴한 클리어층이나 깊은 클리어층이 아닌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도 수월 마크가 생활기스처럼 발생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체 왁스를 할 때 저는 항상 그 윤활력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셀프 세차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왁싱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윤활력을 유지하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윤활력이란 무엇이냐? 그 셀프 세차할 때도 세제로 할 때도 굉장히 정말 버핑을 정말 살살 하고 소울 마크를 생기지 않게 그러하기 때문에 세차를 항상 주기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약품을 또 많이 써야 되고 알칼리 세제 써야 되고 산성 세제 써야 되고 그리고 비비고 그러다 보면은 도장면에 계속 데미지가 가고, 그러니까 어차피 2달, 3달 동안 안에는 세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냥 놔버린다고 하면 정말 막 실내도 쾌쾌한 냄새가 나고 도장면도 완전 그 데미지를 입어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늦게 한 세차 고생해서 4시간, 5시간 하느니 그냥 1시간 안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세차는 간단해야 되고 그 최적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최적화는 셀프 세차할 때도 마찬가지고 왁싱할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 컨텐츠를 이어나가야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세차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세차에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고 세차에 비용을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차가 귀찮아지고 그 세차가 노동이 되는 순간 한 주 정도는 뭐 한 달 정도는 건너뛰다 보면 또 다음에 정말 묵은 때가 있고 묵은 때를 보면 더 하기 싫고 그래서 세차장에 또 맡기고 소울 마크 엄청 나고, 왜냐면 디테일링 샵에 맡기면 좋지만 보통 4만 원, 5만 원 하는 세차장에 맡기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대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울 마크도 많이 발생하고요.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돼버리면 또 비용 때문에 또 미루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노터치를 가시게 되고 노터치에 더 하시다 보면 또 노터치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도 지키지 않으시니까 또 계속 차에는 소울마크가 생기고 결국 광택집으로 광택을 하러 가게 돼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항상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번쩍번쩍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고 그냥 깊은 광택감, 그 다음에 그냥 선명한 원래의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상만 나와주면 모든 차의 페인트는 정말 훌륭합니다. 웬만한 차들은 다 훌륭해요. 그렇게만 하면 깔끔한 외장 관리가 되는데 뭐 굳이 어렵게 뭐 막 세차를 하는데 막 이 세제 저 세제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묵은 때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가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네, 이제 또 흑광학수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흑광학수 넘어왔는데요. 뭐 흑광학수도 사실 뭐 다른 거 없어요. 어플리케이터로
골고루 네, 이쪽은 백광, 흑광입니다. 백광, 흑광. 그냥 재밌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항상 저는 어두운 차 계열에 특히 검은색 아니고는 백광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검은색은 조금 백광을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파란색 계열은 백광 쓰셔도 돼요. 약간 산뜻한 느낌, 밝은 톤을 원하시면 백광 쓰셔도 됩니다. 백광에 또 장점이 있지 않아요? 클렌징 기능? 네. 클렌징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백광은 파란 차에 쓰셔도 돼요. 굳이 흰색 차에만 쓴다는 그런, 그러니까 차가 2대이신 분들은 굳이 흑광, 백광 나눠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써본 사람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논란의 여지 없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써봤거든요. 지금 한 흑광학스만 한 5년은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동안 써본 악스 중에 가장 기본기가 좋은 악스 같아요. 물론 지금 뭐 찾아보면 더 좋은 악스가 있겠죠. 지금 시대도 많이 흘렀고 많은 제품들이 런칭이 돼서 나오는 그 시점이니까, 또 좀 약간 그 자동차 세차계에 좀 약간 과도기 그 세대가 넘어가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은 사라지지 않는다. 네, 이제 면을 바꿔서 백광왁스 자리입니다. 사실 뭐 윤활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막 아기 다루듯이 안 해도 돼요. 지금 수분이 있는 윤활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월마크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거든요. 그렇다고 막 문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압력은 주셔도 된다. 그 정도로 윤활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이엔드급 차량에는 스월마크가 사실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도장면이 굉장히 경도라고 해야 되나? 강도라고 해야 되나? 높아요. 웬만한 돌방에도 이런 점이 생기지, 이렇게, 이게 지금 다 돌방이거든요. 이런 살살 조그만한 점이 생기지, 옆에 있는 BMW처럼 완전히 나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굉장히 강도가 세요. 도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지금 근데 돌방이 너무 많긴 하죠, 사실. 근데 이런 거는 저도 뭐 민감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돌방을 치료하려면 네, 어쨌든 물리적인 또 데미지를 줘야 되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PPF 말씀하시는데, PPF는 그 고유의 그 선명도가 떨어져요. 아무리 좋은 PPF를 해도 도장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잡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진짜 도장도 하고, 물론 야매죠. 제가 뭐 1급 공업사 분들보다 잘한다는 말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자부하는 건 저는 제 차는 그분들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체 도장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흠집 제거 이 정도는 더 정성스럽게 그분들보다 할 테니 제 차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백광 왁스 면이 이거였죠. 네, 백광 왁스 면 지켜주시고 닦아줍니다. 네, 뭐 벌써 바로 톤 그 뭐지?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딱 화장하는 남자? 아니 뭐 화장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관리하는 남자가 톤업 크림인가? 뭐 그런 거 바른다고 하는데 저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MZ 친구들이 되게 피부가 되게 좋구나. 근데 그 톤업 크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백광학스가 톤업 크림입니다. 밝은 톤, 화사한 밝은 톤. 자, 이제 깊은 광택감의 흑광학스 면을 바꿔서 근데 사실 뭐 영상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여기에서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으니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뭐 그런 거는 가능하니 한번 제가 영상에 담기면 좋고 안 담겨도 한번 지금 이 어두운 곳에서 최대한 한번 저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백광학스 너무 훌륭하고요. 보시다시피 네. 백광학스는 뭐 실망을 시키지 않죠. 뭐 영상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는 일단 제가 편집하면서 봐야겠지만 물론 이것도 뭐 그렇게 영상에 지금 제가 고프로 보고 있지만 영상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눈으로 보면은 확실히 톤업, 톤다운. 톤업은 밝고 선명하고 톤다운 고급스럽고 깊고. 지금 영상에는 지금 지금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네 그거에 맞게 백광학스의 장점은 톤업이 된다. 그리고 클렌징 기능이 되게 좋다. 네, 뭐 슬립감은 네, 뭐 비슷하고. 근데 중요한 건 특유의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물로 한번 했기 때문에 좀 강도가 강해진 느낌입니다. 느낌입니다. 이건 제가 무슨 뭐 강도를 뭐 어떻게 데이터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확실한 물을 올리면 그 내구성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네, 총평 가겠습니다. 백광학스 좋다. 흑광학스 좋다. 흰 차에는 백광학스 1000% 좋다. 검은 차에는 백광학스 1000% 좋다. 하지만 이런 유채색, 이런 뭐 파란 차, 빨간 차, 이런 차에는 본인의 선택이다.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뉴진스.